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컴알 2급 필기 과정입니다. 내일 모레 컴알 2급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요약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몹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컴알 2급 필기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정리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컴퓨터 일반의 네트워크, 인터넷, 보안,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 중점적으로 요약하고 따끈따끈한 관련 기출문제 쭉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보죠. 출발! 자, 먼저 윈도우즈의 시스템 관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얘네들은 시험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이런 애들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드 디스크에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드 디스크의 내용이 들어있는 곳, 들어있지 않은 곳이 이렇게 뒤섞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헤드가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것을 구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빈 공간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단편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단편화가 많아지면은 결국 디스크의 접근 속도가 떨어지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은 이 단편화된 군데군데 땜빵이 난 이런 애들을 맨 뒤로 한꺼번에 쭉 빼버리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만 쭉쭉쭉 모아서 앞으로 쫙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작업,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일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킨다. 즉 단편화된 문제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작업,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접근 속도가 향상된다. 속도 향상, 이 말 핵심. 그리고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은 컴퓨터 관리자 계정에서만 수행할 수 있더라.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깔끔하게 지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들,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내용을 봤어요. 그런 내용들 모두 임시 인터넷 파일이에요. 또 다운로드한 파일,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드 디스크 공간만 차지할 뿐이죠.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들을 알아서 삭제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디스크 정리입니다. 그럼 디스크 정리를 하면 여유 공간, 디스크에 사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아니라 여유 공간 확보. 됐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 화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디스크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들에 대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정리는 여유 공간 확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도 향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이 나옵니다. 복원이라는 거는 장애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핵심적인 말,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복구 지점, 복원 지점 똑같은 말입니다.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시스템을 되돌려 놓는 거, 요것이 바로 뭐다? 시스템 복원 작업. 됐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라든가 이메일, 웹에서 열어봤던 페이지 목록, 즐겨찾기 목록, 휴지통, 내 문서 등에 저장된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고 복원 지점으로 시스템 상태를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됐죠,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여러분 이 작업관리자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작업관리자는요, 여러분이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작업관리자 화면 만날 수 있고요. 또는 컨트롤 Shift ESC 단축키 눌러도 들어갑니다. 됐죠? 자, 실행을 하면요.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떠요. 그런 애들을 강제로 종료할 때도 이 작업관리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업관리자는요. 현재 그 사용 중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막대 그래프와 곡선 그래프로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도 사용자 계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프로그램이 있지요. 여러분 시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네, 바로 컴퓨터를 부팅하면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게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주로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뭐 또 PC용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 다 자동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많이 쓰는 거는 시작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까지 시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부팅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관리자 창에서는 이 시작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작 프로그램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부연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들어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럼 보시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앱들이 뜨고요. 그들의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시작 프로그램 탭 누르면은 현재 부팅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사용 안함 이걸 누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관련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 적절한 거. 자, 속도가 느려지면 일단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장치 관리자 창에서 중복 설치된 해당 장치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최적화를 수행해 하드디스크 단편화를 제거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편화 문제 제거하면 제가 속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디스크의 접근 속도 빨라진다고 했지요. 따라서 2번이 답이에요.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작업관리자 창에서 시스템 속도를 저해하는 윈도우즈 프로세스를 찾아 작업 끝내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여러분 윈도우즈 프로세스를 찾아 작업 끝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 끝내기는 응답하지 않는 애들에 대한 작업 끝내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자에서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재설정한다 했는데 파티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하나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공간으로 나누는 작업이 파티션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과는 그 속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방화벽은 네트워크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방화벽은 그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해서 시스템 보호죠, 정확하게. 이 시스템 안으로 외부의 어떠한 사용자가 이 내부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여러분이 일종의 보호막을 씌워두는 거죠.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만이 이 안에 내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방화벽입니다. 그럼 이 방화벽을 설치하면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해킹으로부터 어때요?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한다. 어때요? 네, 맞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들여보낼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뭐 이런 거, 허용에 대한 것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맞는 말이에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러스 감염 인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현재 감염이 인지가 됐어요. 이런 건 모른다는 거죠. 네, 이 점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 차단 여부 설정합니다. 즉 인증된 사용자이면 들어오게, 인증되지 않았어 그러면 얘 허용 차단. 대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이게 방화벽이에요.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알아두시고, 윈도우즈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원 지점을 이용해 정상적 상태로 만드는 것. 그죠?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그 다음 뭡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가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시스템 복구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사항은 복구되지 않는다 했는데 업데이트에 대한 변경사항 역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도 있다. CPU 사용 정도와 CPU 사용 현황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4번에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건 못해요.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꼭 작업관리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네트워크와 관련한 문제들은 여러 문제가 출제됩니다. 많으면은 뭐 3문제 이상도 나와요. 자, 일단 통신망 구성 형태와 특징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통신망의 형태는 잊을만 하면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스타형, 이 통신망의 형태가 스타는 중앙에 이 가운데 핵심 컴퓨터가 있어요. 얘네들이 모든 단말기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의 컴퓨터가 맛이 가면 얘네들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죠.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 그 다음 트리형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상하 계층이 구성되어 있죠. 얘는 지역,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쭉 연결이 되고요. 얘는 단방향 전송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죠. 단방향이라는 말, 양방향이란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쪽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 이걸 송신, 받는 거를 수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송신과 수신이 정해져 있어요. 즉 여러분 그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프로를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방송을 송출하죠? 예, 송출하면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방송을 예, 채널을 딱 틀면 어때요? KBS면 KBS 방송 보고 MBC면 MBC 방송 보고 SBS 방송 보죠? 채널에 따라 다른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네는 보내는 거,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구성되는 거, 이것을 단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양방향은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 같은 것이죠. 즉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내요. 쭉 보냅니다.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예, 방송하잖아요. 그럼 방송을 하면 어때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이쁘네요 하고 반대로 어때요? 반응을 곧바로 이쪽에 보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송신이면서 사용자의 댓글을 보기도 하는 수신 기능도 되는 거죠. 또 수신, 즉 우리 같은 그 유튜브 그 시청자도 어때요? 내용을 오로지 받기만 하지 않죠. 보고 어때요? 곧바로 반응해서 반대로 메시지를 이쪽에 보낼 수 있죠. 수신자이면서 송신자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양방향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일단 트리형 구조는 단방향 전송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링형, 루프형은 이렇게 각각의 단말기들이 쭉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LAN, 근거리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되고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서 여기가 장애가 생기면 얘는 여기로 갈 때 어때요? 직선 코스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링형. 그 다음 버스형은요. 한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단말기 추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이 단말기에 대한 정보만 회선에 접속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망형 구조는 제일 복잡한데 견고하죠. 모든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든 여러분이 직선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연결, 여기도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통신회선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경로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그 대신 이런 구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가 나왔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 예전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좀 뜸하죠? 자, 옛날에 이 신호 변환의 모뎀이 시험에 잘 나왔었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요. 변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요. 복주. 그래서 변복주기, 모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코덱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코덱은 아날로그 데이터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든가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덱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트워크 하고 싶다. 장비가 있어야죠. 여러분 댁에 인터넷 되게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바로 모뎀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 명이 우리 집에 모든 그 거실에도 인터넷 되게 하고 작은 방, 큰 방 모두 인터넷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보통 공유기 설치하죠. 그런 게 다 기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있죠? 이게 바로 어댑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컴퓨터하고
인터넷 그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어댑터. 됐죠? 이거 집에 다 있어요. 어댑터. 그 다음에 허브는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비. 그 다음에 리피터. 얘는 신호 세기가 데이터를 누가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신호가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그 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기지국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산에 막, 예. 그런 기지국 같은 것들이 바로 신호가 약해지니까 신호를 좀 더 세게 보내기 위한 중간 역할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리피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브릿지는 다리죠. 즉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요거 별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것이 시험에 나오면요. 이 라우터는 여러분 경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경로를 설정한다.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내가 여기 철수한테 보내야 돼요. 그럼 철수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면 철수한테 데이터 보내려면 얘의 주소를 알아야 얘네 집까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네 집까지 갈 때 내가 버스를 타고 몇 번 타고 몇 번을 다시 갈아타서 얘네 집에 가야 된다? 아니면 지하철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경로 있죠. 바로 이 경로, 즉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철수에 어떤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IP를 설정해서 서로 다른 망이 이렇게 있을 경우 어떤 망을 거쳐서 이 IP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이 경로를 지정해주는 애가 바로 라우터 기기이다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우리말로 출입구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뜻 알아둬야 돼요.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어딘가로 보내고자 할 때 보내고자 할 때 통신망에 대한 어떤 규칙,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자, 느리게 보내자, 에러가 있네, 에러를 고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프로토콜입니다. 됐어요? 그 중에서도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OSI 7계층 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표준협회 ISO에서 제안한 통신 규칙, 이것을 우리는 OSI 7계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7계층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2급 시험에는 이 계층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OSI 참조 계층 7계층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여러분 나오죠. 인터넷 중에서도 우리 2급에는 이 IP 주소 그리고 IPv6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를 위해서는 IPv6의 뜻, 특징 완벽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IP는요 현재 각각의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각각의 논리적인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IP예요. 참고로 이 IP 주소는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A 클래스에서부터 E 클래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IP 주소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포화 상태이면서 보안에 약간 취약해요. 그래서 더 향상된 IP 주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IPv6예요. 자, IPv6 여러분 지금 당장 기억하세요. 얘는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16비트씩 8부분 총 몇 비트? 128비트. 이 128비트에 얘는
네 자리의 16진수 잊지 마세요. 16진수 몇 자리? 네 자리. 그리고 16진수 네 자리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를 각각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 1이 이렇게 0이 있다면 0 하나 뭐 C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에 0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얘는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이 지원되니까 보안 문제 해결된다. 보안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IP에 비해서. 그 다음에 IPv4 바로 기존의 IP에 비해서 전송 속도 빠르다. 그 다음에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종류는 유니, 애니, 멀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128비트 4자리 16진수 중간중간에 콜론으로 구분. 됐죠? 그 정도. 그 다음 도메인 네임은요. 숫자로 된 IP 주소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문자 형태로 우리 만들자. 따따따.naver.com 따따따.google.com 이런 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참고로 도메인 네임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요거는 도메인 이름, 요에는 도메인의 성격, 회사냐, 학교냐, 그 다음에 KR은 어떤 나라냐, 나라 이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 그 다음 URL은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애를 검색을 합니다. 이때 그 인터넷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인터넷상의 특정한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가 어디쯤에 있다, 이 웹페이지의 주소, 이것을 우리는 URL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URL의 형식이 출제됩니다. 1급, 2급 모두 잘 나와요. 자, 얘는요, 프로토콜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 바로 하이퍼링크 되는 월드와이드 웹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HTTP 잊지 마세요. HTTP 프로토콜 이름 쓰고 콜론 찍고 슬래시 2개 그리고 점 찍고 도메인 이름 뭐 네이버는 네이버.com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 슬래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 주소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토콜 콜론 따따 그 다음에 슬래시 서버 주소 포트 번호가 있다면 포트는 입력과 출력의 통로를 말하죠. 이 포트 번호가 있다면 써주면 되고 없으면 써주지 않아도 돼요. 보통 HTTP 프로토콜은 80 포트, FTP 21번 포트, 텔넷은 23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FTP는 파일을 전송, 보내고 받기 위한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FTP. 텔넷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 됐죠?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나오는데 여러분 이메일 아시죠? 자, 중요한 건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ASCII 코드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자우편은 내가 받은 내용 답장할 수 있죠? 회신. 받은 메일 딴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그게 전달. 전달은 여러 명에게 할 수 있나요? 여러 명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3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알아둬야 됩니다. 메일을 보낼 때 SMTP 프로토콜, 메일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POP3 프로토콜. 그 다음 메일을 보낼 때 문자만 보내지 않아요. 사진도 같이 보내요. 이럴 때는 MIME 프로토콜, MIME. 됐죠? 그래서 SMTP, POP3, MIME의 공통점은 이메일이다. 됐죠? 자, 관련 기출문제 정리합시다. 1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바로 따따따가 지원돼야 된다는 얘기죠. 월드와이드 웹이. 이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규약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죠. 뭡니까? HTTP 프로토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벌써 몇십 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문제에도 나온 겁니다.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너는 데이터 보내기만 해, 나는 오로지 받기만 할게, 수신. 이렇게 송신과 수신이 딱딱 정해져서 한쪽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예, 바로 단방향. 그죠? 예, 1번이 답이에요. 여기서 양방향은 아시죠, 여러분? 예, 동시에 이쪽에서도 보내고 이쪽에서도 보내고 받고 다 되는 거, 양쪽으로. 그죠? 예, 그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인 URL 형식으로 옳은 거 알아둬야 돼요. 프로토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콜론 찍고 슬래시 서버 주소, 그 다음 대괄호 열고 포트 슬래시 파일 경로. 몇 번? 1번.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안은요, 인증은 뭐냐면 나 그 사람이 맞아요, 이 회사 직원이 맞아요, 이거죠. 신분증이라든가 지문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인증. 그 다음에 암호화. 예, 이것도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내용 보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거 맞지요? 방화벽 맞지요? 브릿지는 그냥 서로 다른 네트워크망 연결해주는 장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얘는 통신을 위한 장비, 보안은 아닙니다. 자, 5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형은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형은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예, 중앙의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하나의 회선에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버스형이죠. 근데 회선 길이 무한정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얼레잉형은 통신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 주게 되죠. 그래서 회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주긴 주죠. 왜냐면 얘한테 돌아가는 길은 있지만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그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이기종 단말기 간의 통신회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 규약 명칭은 OSI 7계층. 그죠? 답 4번. 7번.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주소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28비트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주소가 8비트씩 16개 부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16비트씩 8개예요. 그죠? 거꾸로 써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격이 또 급하니까 어때요? 128비트라는 말만 딱 보고 어때요? 1번 답이야. 딴 거 보지도 않고 8번 문제 풉니다. 이렇게 해서 낭패를 많이 봤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끝까지 읽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128비트 맞는데 이 앞에가 맞는지. 예, 16비트 8개. 그 다음에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 A에서 E까지 총 5개. 이거는 기존의 IPv4. 그 다음에 IPv4와의 호환성은 낮으나 IPv4에 비해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호환성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호환성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는데요. 주소의 단축을 위해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맨 앞에 0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답 4번. 8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자우편에서는 SMTP, MIME, POP3 프로토콜 사용되죠?
전자우편 주소는 id 도메인 네임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메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 보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받은 메일에 대해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전달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메일 받아서요. 너 잘 지내? 이렇게 메일 받았어요. 그래서 응, 잘 지내. 답장하는 거죠. 답장은 회신. 전달은 뭐예요? 받은 메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전달이죠. 그쵸? 답은 4번입니다. 9번.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 아이고 맞네요.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 맞아요.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거. 이거는 신호 변환 장치를 말하는 거죠. 브릿지는 서로 다른 물리적 네트워크를 하나로 쭉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죠. 따라서 3번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게이트웨이,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알아두시면 돼요.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안에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아시죠? 예, 운영체제나 저장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 얘는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이나 외부에서 복사해온 파일을 통해 감염되기도 하죠? 자, 예방대책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구해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실시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바로 USB 같은 곳에 또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장치에 따로 백업을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폴더의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됐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은 롬이 아니라 어디? 램의 상주가 된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나왔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예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죠. 정보화 사회의 핑크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죠. 부작용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 바로 컴퓨터 사기 범죄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음란물 이런 유통이 많이 되죠. 개인정보가 막 노출이 돼서 내 계좌에서 막 돈이 나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게임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하다 죽어요. 그 다음에 정보와 격차 이런 것들이 부작용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행위 쭉 나오는데 여러분 도스와 디도스, 피싱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도스는 요거는 서비스 거부 이 얘기예요. Denied of Service예요. 얘는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그 해커가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대상 서버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마구마구 보내요. 즉, 서비스를 막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가 어때요? 이것도 요청 들어오니까 답변해야지 막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많이 집중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일을 못하죠. 예, 이게 바로 서버 마비시키는 동작. 그 다음에 디도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악랄해요. 얘도 도스의 일종인데 앞에 D는 디스트리뷰트, 즉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일단은 악성 코드를 여러 PC에 이렇게 감염을 시켜요. 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좀비가 돼요. 좀비는 뭐냐면 악성 코드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 악성 좀비들이 마법에 걸린 듯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격하기로 한 대상물이에요. 대상 서버예요.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좀비들이 악성 코드에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이터를 마구마구 막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요청 응답해 이렇게요. 그럼 동시에 막 공격을 받으니까 얘는 어때요? 과부하 걸리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 PC의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해도 얘네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응답을 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서버가 마비가 돼요. 그쵸? 예, 이게 디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용량의 패킷을 연속적으로 보내도록 해서 해당 시스템 마비시키는 거 디도스.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피싱은 사기를 말합니다. 특정 금융기관 등의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한 후에 관련 금융기관과 관련된 아이디, 암호, 계좌번호 이런 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하도록 해요. 그래서 정보를 빼내는 거. 피싱,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 나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 나오죠. 방화벽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뭐라 그랬죠?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우리 시스템 완벽하게 지키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애가 안으로 들어올 때 너 인증된 사용자야? 그럼 패스 들어와. 그 다음에 인증되지 않았어. 그럼 너 못 들어가. 여기서 딱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역추적 기능이 있어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더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한다. 그렇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해야겠죠.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일단은 바이러스 검사해야 돼요. 그걸 해야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바이러스가 뭐 사라집니까? 아니죠. 3번이에요.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해준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채기 기법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송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 몰래 엿봐요. 그럼 엿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엿본다는 거는 그 내용을 본다는 거죠. 그럼 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아싸, 데이터 A였어. 그럼 내가 요거를 B로 살짝 바꿔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여러분 가로채기를 해버리면은 그 정보의 기밀성이 떨어지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예, 요거 가로채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된 원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서 변조한다. 요것이 바로 위변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내용이 훼손되는 문제가 되겠죠. 예, 이건 데이터의 무결성이 훼손됩니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중 하나인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변조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변조 수정 이거 보이죠?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 바로 요게 변조.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몰래 엿보는 거 요거 뭐라 그랬어요? 가로채기. 됐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송신한 것처럼 꾸미는 거 이거 위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와요. 확인되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바로 역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 바로 정보 격차 발생할 수 있고요. 중앙 컴퓨터 또는 서버 장애나 오류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1번은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정보 격차가 커지는 게 문제인데 얘는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런 문제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보 차이가 더 커지죠. 정보 격차가 커진다. 이거 줄인다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앙의 컴퓨터 서버 장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예, 우리 업무에 커다란 불편함 처리 그런 거 초래가 되는 거죠.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VDT 증후군, 테크노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컴퓨터 너무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몸이 아파요. 그죠? 그런 거 발생합니다. 답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멀티미디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멀티미디어 문제는요. 많으면 3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오는 부분은요. 자, 멀티미디어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기 뭐 영상 압축 기술, JPEG, MPEG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사운드 압축 기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멀티미디어 데이터 나왔는데 멀티미디어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막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디오도 중요하고 뭡니까? 예, 실제로 소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영상을 편집하고 압축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사운드, 소리와 관련해서 웨이브, 미디, mp3 이런 애들이 존재하더라. 특히 이 중에서 웨이브는 여러분 자연의 음향,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한데 용량이 크다는 단점, 음질은 뛰어납니다. mp3는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죠. 우리 음악 들을 때 mp3라고 보통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얘는 기존 데이터를 압축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고음질이죠. 예, 그래서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표현 형식 나오죠. 여러분 이 비트맵과 벡터 이 차이점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비트맵은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해요.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점으로 이미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 화질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확대할 때 안티 알리어싱 처리, 즉 그 거칠게 표현되는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안티 알리어싱 처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실물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크다. 됐죠? 요 정도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JPG 뭐 이런 애들 있죠. 우리 보통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그다음 BMP, GIF 이런 애들이 모두 비트맵이에요. 벡터는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 이미지를 매끄럽게 표현합니다. 매끄럽게라는 말. 테두리가 거칠다 이 말은 비트맵, 매끄럽다 이 말은 벡터. 됐죠? 도형 같은 이미지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됐죠?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 파일 형식의 종류 BMP, GIF, JPG 나오죠. 자, 이미지 비트맵 방식 압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커진다. GIF는 256 색상만 표현할 수 있더라. 애니메이션 효과. 우리가 또 옛날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움짤 이런 것들이 GIF. 그 다음에 JPG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 비손실과 손실 모두를 지원한다. 됐죠? 그리고 얘는 압축과 복원 수행할 때 동일한 과정과 시간이 걸린다. 됐죠? 그래서 정지 영상, 비손실과 손실 모두 지원 알아두면 돼요. PNG는 JPG와 GIF의 장점을 조합한 것 알아두면 됩니다. 동영상 데이터 표준 형식 MPEG 나오죠. 얘는 영상, 음성 등 다른 음향까지 압축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그 다음에 DVI는 디지털 TV 개발하기 위해 만들었던 거를 어디에서?
인텔에서 인수해서 동영상 압축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인텔 동영상 압축 기술 DVI.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DIVX가 나옵니다. 얘는 MPEG-4 버전과 MP3 재조합해서 코덱을 변형해서 만든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이상의 DVD를 CD 한두 장 분량으로 줄일 수가 있다. 어마무시한 압축률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별표하면 돼요. 그래픽 기법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얘네들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렌더링 얘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준다는 거. 3차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명암과 색상을 보다 자세히 입혀서 사실적으로 그래픽을 표시하는 과정. 이게 렌더링 알아둬야 돼요. 디더링은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때 이거를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스무리한 색깔을 내는 거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 나왔죠. 얘는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 안 하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효과. 그 다음에 모핑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바로 뭐죠? 사람인데 구미호로 막 바뀌어요. 막 모습이 서서히 바뀌는 거. 그게 모핑. 그 다음에 모델링은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 메조 틴트 하면 동판화 기법. 그 다음 필터링은 이미지에 여러 가지 효과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알아둬야 돼요. 안티 엘리어싱 비트맵에 나왔죠. 바로 얘는 뭡니까? 예, 3D 텍스처에서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해 다 필요 없고요. 이 끝에 날카로운 선을, 즉 이 테두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걸 부드럽게 이렇게 뭉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을 뭉개서 부드럽게 이어진 효과 형성.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는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 모두 바로 지원된다 그랬습니다.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기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엔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 사용한다. 맞고요. 파일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솔직히 뭡니까?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줬답니다. 뭐예요 이거? 명암과 색상을 넣었대요? 보다 사실감을 넣었어요. 뭡니까? 렌더링. 그죠? 3번 멀티미디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티엘리어싱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어때요? 아이고 맞네.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는다. 3차원 질감, 사실감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렌더링. 아 그럼 답 2번이구나. 예, 이거죠. 모델링은 뭐예요? 예,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PC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시할 건지 결정하는 거. 이게 모델링이죠? 예, 2번입니다. 나머진 뭐 다 읽어보면 되겠고요. 4번.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볼 수 있으면서 거기서 뭐예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 이게 뭐예요? 인터넷 TV, IPTV. 여러분 되게 요새 근래 TV 사셨으면 다 인터넷 TV 됩니다. IPTV예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직선, 곡선 이 말이 벌써 나왔네요.
이 말은 뭡니까? 벡터 방식이죠. 1번입니다. 이미지 확대하면 테두리 거칠어져요. 그래서 부드럽게 뭉개는 거 안티 알리어싱이 필요하고 파일 형식의 BMP, GIF, JPG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 표현 가능. 그죠? 다 맞습니다. 이런 기출문제 위주의 내용 찾아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시험에 요새 잘 나오는 거구나. 요새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요약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목에 대한 정리를 끝냈어요. 혼란스러운가요? 아니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더 혼란스러우면 저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1과목 정리해 주시고 2과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